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머스탱 7세대 모델을 함께 볼까 합니다. 자, 머스탱이 벌써 7세대 모델이 됐어요. 1964년 뉴욕 모터스에서 처음 출시됐을 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고배기량에 아주 낮은 가격에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고, 그 모델이 오일 쇼크라던가 이런 거를 지나오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지나오고 여러분과 7세대 모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델이 어떤 부분이 이전 차하고 많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가 오래된 차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게 되면 헤리티지를 찾는 그런 순간이 꼭 찾아오게 되거든요. 지금 7세대 모델이 아마 그런 헤리티지를 찾고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3분할 램프로 되어 있는 1세대 모델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머스탱의 헤리티지가 지금 요곳에 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아마 6세대 모델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왜 가격 부분만 좀 인상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만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팬데믹 이후로 저희가 이제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원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 원자재 수급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인상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차가 워낙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상품성이라던가 이런 부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쿠페라고 하는 차량들 요즘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량이라고 느껴지시겠지만 1960년대 이 머스탱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이 패스트백이라고 하는 이런 쿠페 라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64년도에 1세대 머스탱이 이런 완성된 라인을 만듦으로써 패스트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쿠페의 원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CLE 쿠페 모델을 보고 왔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유려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예쁘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약 다소 좀 둥글둥글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여성분들이 구매하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머스탱 지금 5.0 GT 모델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와, 이 차는 정말 남자다운 차구나, 남성을 위한 차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10분 느끼게 되고요. 앞부분도 상당히 캐릭터가 이전 차량도 명확했지만 지금은 더 명확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뒷부분에 이 3분할 램프 같은 경우에 여기를 엄청나게 좀 꺾어놨어요. 네, 지금 경사가 지금 엄청나게 심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입체감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색다른 느낌도 나고 정말 이 가격대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스포츠카의 감성을 좀 느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전에 머스탱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낮은 가격대에 판매한 게 사실이에요. 4천만 원대 중반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정말 접근성이 상당히 좋았던 모델이지만 지금 7세대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쿠페 기준으로 봤을 때 2.3 에코부스터 엔진 같은 경우에는 5,990만 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GT 모델은 7,990만 원에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다소 높아진 가격 때문에 어려움이 좀 약간 생긴 건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품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GT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8기통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요테 엔진을 장착을 하고 왔어요. 정말 제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NA 엔진 중에서 498마력 정도 낼 수 있는 차가 몇이나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요 가격대 8천만 원이 약간 안 되는 가격대에서 500마력 가까이 되는 힘을 낼 수 있는 차는 저는 국내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 미국 시장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그런 엔진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출력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GT 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2.3 타시는 분들도 이전에는 GT하고 옵션이 좀 많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상쇄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에 브레이크가 이제 6피스톤 브렘보 들어가 있거든요. 7,990만 원짜리 차량에 앞에 6피스톤, 뒤쪽에 4피스톤짜리의 이런 브렘보가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이게 원가가 마저 들어갈까 저도 약간 좀 의심스러울 정도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255짜리 40R에 19인치짜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피제로 타이어, 피넬리 타이어를 끼고 있네요. 앞에 브렘보가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근데 국내 차량들을 제가 많이 보다 보면은 캘리퍼라던가 이런 부분이 타이어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작다, 용량이 좀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휠 안쪽에 보시게 되면 정말 여유분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 큰 구경에 피스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좀 이례적으로 보통 6피스톤 사용을 해도 후륜 쪽에는 뭐 2P라던가 이런 부분이나 뭐 좀 적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좀 큰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좀 독특한 거는 보통 스포츠카에서만 사용하는, 이게 이제 많이 열을 좀 많이 받다 보면은 사이드 브레이크나 이런 게 안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나눠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도 그런 스포츠카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5.0 GT는 이전 모델도 이제 쿼드 머플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마 2.3 사시는 분들이 더 반갑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2.3은 트윈 머플러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차량도 GT 옵션이 포함이 되면서 다 쿼드 머플러로 바뀐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요즘에 이제 8기통을 구하기가 좀 힘든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기통의 그런 머스카의 사운드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요 GT 모델을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뭐 데일리카 형식으로 좀 스포츠카를 이용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2.3도 충분한 그런 출력을 내는 차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와, 이게 독일차에서 주는 그런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이 전형적인 미국차 스타일이 딱 느껴집니다. 잡자마자 이 차가 미국차구나 하는 걸 딱 느낄 수 있거든요. 예전에 미국차를 좀 타보신 분들은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되는데, 홈 부분하고 스티어링 휠이 지금은 거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로 되어 있는데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와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미국의 머슬카에서나 많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인데, 그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딱 손잡이만 잡았을 때도 와, 이거 정말 고성능의 미국차 아닌가 하는 느낌을 한 번에 딱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품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왜냐면 뭐 CLE 쿠페라던가 이런 차 럭셔리를 표방하고 있는 쿠페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뭐 마감이라던가 또는 이런 재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의 그런 머슬카는 사실 이런 마감이라던가 품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엔진, 미션, 그 다음에 드라이빙에서의 주는 그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머스탱이 충분히 매력이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요 아날로그식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드리프트 형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 포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캠블락이라던가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땡기는 느낌으로 한번 땡겨보고 있는데, 와,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운전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차만 타고 있으면 바로 캠블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드리프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생기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후륜 쪽을 잠가줄 수가 있어요. 고속주행 하시다가 핸들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조향을 하시고, 이쪽 사이드를 이렇게
잠가 주시면 뒤에가 묶일 거 아니에요. 뒤가 이렇게 털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드리프트 형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예쁘게 생겼다고 느끼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요게 이제 매뉴얼 타입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분들은 요게 아마 오토 선택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매뉴얼을 선택하시는 빈도가 좀 높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최근에 자동차들 뭐 매뉴얼 거의 안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미국 현지에서는 이 오토미션 10단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오토미션뿐만 아니라 매뉴얼도 그대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클러스터가 뭐 BMW랑 또는 네, 벤츠라던가 이런 차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클러스터가 11.9인치짜리 클러스터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13인치 정도 되는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방식의 이런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인데 정말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이 머스탱에 장착을 해주니까 사실 머스탱 하면 저는 이전에 뭐 4세대 모델이나 이런 걸 경험을 했을 때 정말 허접한 차, 뭐 이런 옛날에 뭐 로터리 다이얼 이렇게 돌리다가 로터리 다이얼이 막 빠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 다시 로터리 다이얼 껴놓으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허접하게 되어 있던 컴포터블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아, 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타는 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요 앞부분만 본다 그러면 뭐 여느 뭐 BMW나 벤츠하고 비교해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주 뭐 유광 카본이라던가 이런 거랑 아니 뭐 우드라던가 이런 고급 옵션을 찾는다 그러면 좀 머스탱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태생부터 1964년도에 나왔던 태생하고는 좀 반하는 그런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만약 유광 카본으로 쫙 발라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머스탱 같지 않고 독일차 같은 느낌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이런 조금 품질이 좀 조악하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저렴한 품질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아날로그틱한 감성이 주는 또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6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상당히 좀 뭐 감안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히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포드가 지금 뱅앤올uf슨 오디오하고 계속 프로모션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명한 그런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는 뱅앤올uf슨 사운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냥 스타트 버튼만 눌러도 말도 안 되는 감성 나옵니다. 여러분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와, 클러스터가 정말 스포츠카 같아요. 뭐 람보르기니라던가 이런 차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 네, 약간 기어도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지금 그 에이다스 관련된 그런 기능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기능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린더 헤드 온도라던가 그 다음에 엔진 온도, 변속기 온도, 엑셀 온도까지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온도 게이지라던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은 아마 스포츠카에서는 열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것 같고 타이어 공기압, 그 다음에 연비라던가 랩타임 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뭐 모르겠어요. 좀 이런 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 독일 차하고 비교하신다 그러면 약간의 좀 차이는 느낄 수 있지만 저는 미국 차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극찬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먹은 한 반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제가 앉은 걸로 본다 그러면 주먹이 한 반 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어제 앉았던 GLE 쿠페하고는 좀 다르긴 하네요. 1열보다는 2열이 조금 높게 되어 있는 약간 스테디엄 방식의 그런 시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머리 헤드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머리 부분이 지금 여기에 거의 닿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좀 편하긴 한데 유리가 바로 있으니까 이렇게는 못 앉을 것 같고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좁아요. 좁긴 합니다. 그냥 아이들을 태우면 좀 좋은 그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시트는 편해요.
어제 타봤던 GLE 쿠페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GLE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앉아도 어느 정도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왔는데 요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른이 타고 장거리 하기에는 요 아마 제가 한 171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머리가 좀 닿는 상황이니까 뭐 댐핑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뒷좌석은 아무래도 좀 사람을 좀 안 태우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좁은 공간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 글로우 박스가 있는데 실용성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수납 공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아웃잭이 있고요, 컵홀더 2개, 그 다음에 바로 대시보드 터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뒤에 타시는 분들한테 더 유용하게 가깝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운전자의 암레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암레스트가 아마 이쪽을 좀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요. 뒤에는 뒤에 앉으신 분의 수납 공간으로 좀 이용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이 뒷좌석을 위한 공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스피커도 없고요, 컵홀더도 없기 때문에 실제 뒷좌석은 예비용으로 좀 태우는 차량인데 사실 예전에 머스탱이 나왔을 때 2인승 모델로 출시가 됐다가 이게 이제 뭐 4인승을 좀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뒷좌석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좀 개량해서 나왔던 모델이거든요. 그런 이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분이 타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져 있고 다시 뒤에 두 분 타는 거는 예비용으로 좀 만들어 놓은 차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트렁크에 가스리프트가 엄청나게 큰 힘이 좋은 가스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주 급하게 좀 열리는데 공간은 300리터 정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공간으로 되어 있고 스페어 타이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타이어 리페어 할 수 있는 리페어 키트가 들어가 있고 지금 뱅앤올루스는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와, 이게 몇 인치짜리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큰 뭐 한 10 몇 인치 정도 되는 우퍼가 지금 오른쪽에 좀 들어가 있는데 전형적인 미국 차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이런 우퍼를 트렁크 이쪽에 장착하는 차량들 보면 미쓰비시의 락포드 포스게이트라던가 이런 오디오 보면은 오른쪽에 우퍼가 상당히 좀 큰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전형적인 미국 차. 네,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옵션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고 정말 이 차가 기념적인 모델인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곳곳에 머스탱의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로고들이 각인이 되어 있고 그림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역사가 좀 긴 차량들에서는 재미있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 전시장은 평택 전시장에서 찍고 있는데 가까운 전시장에 가셔서 이런 머스탱의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 곳곳에 좀 숨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가격대 7,990만 원에 498마력에 5000cc 엔진을 소유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이 코요테 엔진이 생각한 것보다 원래 8기통 엔진이라 그러면 상당히 좀 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6기통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컴팩트한 엔진인 것 같고 와, 이 흡기 쪽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네, 엄청난 흡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기를 많이 빨아당기기 때문에 이런 출력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이 엄청난 스트로바를 보시게 되면은 이 차를 가격으로 논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저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유튜버 분들이 가격적인 부분, 품질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품질이나 가격을 논하기에는 이 차의 가치가 그거보다는 훨씬 높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7,990만 원의 8기통 모델에 498마력, 500마력짜리 엔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전 세계 어디 가도 요 머스탱밖에는 없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정말 멋있네요. 엔진도 지금 FR 플랫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바퀴 축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거든요. 밸런스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타보진 않아서 제가 뭐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운전을 좀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재미있는 장난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와, 엔진룸 하나만 봐도 이 차의 가치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머스탱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쿠페형 모델이 많이 팔리는 모델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이제 GLE 쿠페를 찍어 오면서
그 담당 영업사원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아는 사실이고 이게 뭐 많이 팔릴 차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좀 많이 안고 있는 차량이죠. 왜냐면 최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SUV 모델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투도어 쿠페, 거기에 8기통 모델, 정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델인데, 포드가 이 머스탱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모델이 60년 동안 한 번도 단종됨이 없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왔다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포드의 그런 진심을, 특히 머스탱에 대한 이 헤리티지와 관련된 이 진심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마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쿠페 모델은 단종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어제 제가 벤츠에 갔을 때도 S클래스 쿠페도 단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CLS도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되던 차량인데도 그 모델도 단종이 됐고, C클래스 쿠페 단종됐고요. E클래스 쿠페 단종됐습니다. 그냥 잡다하게 있던 모델 그냥 하나로 모아서 CL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로 하나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차량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아 자동차에서 스팅어라고 하는 그런 포도어 세단이 있었잖아요. 1세대 모델 하나만 나오고 바로 단종시켰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많이 없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포드가 계속 이런 모델을 여러분에게 내놓고 있다는 사실은, 머스탱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만들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는 포드에서는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포드 머스탱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전시장에 가셔서 꼭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 가격대 7,990만 원대에 500마력 가까운 차량은 정말 어디 가셔도 구매하기 어려운 차량인데, 정말 한번 타보시면 이 포드가 주는, 이 머슬카가 주는 그 매력을 10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